엄청나게 고도화 발전된 곳도 있고 아직도 정말 허름한 곳도 되게 많거든요. 재개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나중에 정말 그게 아파트가 있을 때는 큰 수익을 아마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돈이 어쨌든 부족해도 무조건 중심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 아니면 군이나 기관 같은 데서 강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거주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냥 거주를 하셔도 된다. 근데 투자는 반드시 그 중심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PR을 한다고 하면 1월 8일 날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양극화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양극화는 너무 심해질 거예요.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균등화시켜주고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중심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극명한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면 내가 굳이 이 양극화의 저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양극화의 고점을 이루는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서두가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강남하고 용산 쪽을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용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재개발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고층의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되게 많잖아요. 지금 새로 지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럼 내가 과연 용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용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한다면 군 쪽에 있었으니까 특히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쨌든 합참이라고 하는 곳 그 국방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도 서울 빼고 투자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와중에도 용산이라고 한다면 생각도 못 하겠죠. 그게 일반인들이 되게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의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아파트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우연히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로 이제 입문을 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이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부분도 흑석동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준공이 돼서 제가 올해에 이제 중도금을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컸던 건데 결국은 언젠가 아파트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고도화 발전된 곳도 있고 아직도 정말 허름한 곳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 눈이 그 허름한 곳이 아파트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개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그게 아파트가 있을 때는 큰 수익을 아마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테크의 일환이잖아요. 그럼 재테크하는 목적 자체는 어쨌든 가장 큰 투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부동산 투자 유형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이제 쭉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각 유형을 분석을 해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분들 생각할 때는 아파트만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비교 분석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청약, 미분양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뭐 경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담아뒀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 건가? 그게 1번이고 2번은 나의 금액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출을 포함시켜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내가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나의 성향. 내 성향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군인 대부분, 공무원 대부분들 되게 안정적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경매할 수 있을까요? 권리 분석부터 해가지고 진짜 경도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죠. 그래서 금액과 성향과 이것들 다 맞춰가지고 가장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게 스스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지금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한 세 채 정도 되겠네요. 이 채널을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초창기나 아니면 좀 이제 부동산 관심을 갖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실 건데, 가장 큰 거는 세금을 줄이는 투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뭐 전문가 영역 마찬가지, 초보자 영역 마찬가지인데, 저는 특히 일시적 2가구 주택이나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임대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거든요. 특히 뭐 이제 개인으로 하느냐 뭐 법인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들은 뭐 좀 영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시적 2주택부터 해서 그런 동시에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뭐 양도세든 뭐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걸 줄이는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좀 법인으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포션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이제 늘릴 수 있겠죠. 하나보단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단 세 개가 나을 수 있는데, 일시적 2가구나 뭐 대체주택 비과세, 거주택 비과세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다주택자 포션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하나를 하고 10년 안에 새로 매입하는 거를 이제 이전 거를 팔면은 일시적 2주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비과세를.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주택자 포션을 취할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분이시라 한다면은 이제 갈아타기는 할 수는 있죠. 갈아타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갈아타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 포션을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수익적인 측면은 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제 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되게 흑석동 할 때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때도 2007년 말인데 흑석 이제 뉴타운이 막 이제 지정이 되고 이제 구역이 지정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매입을 한다고 딱 갔을 때 와이프랑 이제 저를 소개시켜준 제 그 친척분이 이제 그 흑석동을 소개시켰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분하고 빌라를 갔어요. 빌라를 이제 그걸 매입하려고 이제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제 거래하시죠 라고 하고서 딱 돌아서자마자 바로 뭐 몇 분 있다가 이제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부동산 하반기에는 그 사실 임장이나 아니면 물건을 보고 하지 않거든요. 너무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벌써 계약 뭐 취소를 했다 뭐 이게 되게 빈번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제 군 생활 하다가 그 현장을 딱 겪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테크 시계가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됐고, 하나는 제가 분양권 했던 곳이 아파트가 됐었잖아요. 분양이 이제 돼서 준공이 돼가지고 거기 세입자분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했어요. 제가 2018년도에 공군에서 전역을 하고 2018년 그때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분양권 했던 곳 가재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국가자동 그런 곳인데, 그 아파트 전세를 사는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한 6억 9천 정도에 혹시 거래하실 생각 있냐, 왜냐면 그거 팔고 저는 목동으로 좀 들어갈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돈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8년 정도 되니까 그게 거의 14억 5천까지 올랐어요. 그분이 16년에 전세 계약했잖아요. 2018년에 다시 전세 재계약했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시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좀 저한테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매입했을 때, 좀 전세 계약했을 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좀 예비금을 좀 미리 준비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2007년도부터 했잖아요, 투자를. 그 사이사이에 사실 지금 역전세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많이 겪었었거든요, 이미. 왜냐면 2010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2015년도 정도까지 부동산에 거의 침체기였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고, 겨우 2015년 정도부터 다시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2년 단위를 많이 겪어봤어가지고, 그때도 전세가 7억 정도 했다가 다시 5억 5천으로 뭐 떨어지고 그런 거를 그때 이미 겪어봐가지고, 그때 당시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왜냐면 제가 이제 군생활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던 시기니까 목돈이라는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시 그 돈을 뭐 대출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겨우겨우 막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때 경험을 그리고 지식을 좀 쌓아가지고 저는 예비비로 조금 어느 정도 이걸 잘 겪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이제 온라인 강의나 이런 데서도 잘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 현상이 되든 아니면 뭐 국제적인 이슈가 됐든 간에 두루두루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또 경제 흐름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어쨌든 인터넷이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뭐 증시가 됐든 아니면 부동산이 됐든 뭐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한 부분 말고 다양한 그 부동산 장르를 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방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가장 하는 그 재테크 방식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아까 양극화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조금 저소도시의 그 아파트를 했을 때 그게 가격이 1억, 2억 오르는 게 쉬울 거예요? 안 쉬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무엇부터 부동산을 시작하냐고 했을 때는 여러 유형들을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 중심 안에 들어가고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경제 뉴스나 경제 신문 같은 것들을 한번 계속 꾸준히 보시고, 책도 다양한 장르 책도 열심히 한 부분 말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좀 팩트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책을 좀 더 중심으로 많이 보고, 좀 인터넷이나 거기서도 좀 칼럼 같은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들로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그분들이 이미 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 핵심된 포인트를 다 대부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디테일한 임장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수익을 내보려고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과 실질적 임장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선행되는 거는 데이터가 당연히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임장을 가는 거는 사실 진짜 그저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오거나 맛집이구나 하고 밥 먹고 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 된다는 거는 이제 투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뭐 재개발 쪽으로 좀 더 하시고 싶은 분, 재건축,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디테일한 데이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시고, 이 데이터가 실제 임장에서 맞느냐 아니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그걸 보완적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 건가를 최종 안을 만들어가는 거는 실제 임장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직장인이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이든 간에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행 의지를 갖는 거거든요. 실행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의 어떤 마찬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바쁘신 분도 있고, 그래도 조금 뭐 자기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좀 재테크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정말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면 바쁘든 안 바쁘든 간에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난 재테크를 통해서 어떤 실행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의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앞서 얘기한 그런 공부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어야지 내가 이 재테크, 재개발이든 아파트든 여기에 대한 그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제가 2007년에 이제 제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런 지인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지식을 내가 스스로 정말 쌓아가든지, 아니면 진짜 운이 정말 좋던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굳이 그런 요인들을 제가 이제 컨트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식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운은 정말 근데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하지만 실행을 해야지 그 운도 따라오느냐 아니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금융적인 그런 소득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부동산을 좀 빨리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투잡, 뭐 쓰리잡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찾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N잡처럼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취한다고 했을 때는 목돈을 더 빨리 시드머니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기회도 또 오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 어떤 연구원에서 일도 하지만은 그 부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군이든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가고 개발시키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도 되게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남은 시간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화하게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쓴 부분들이 앞서 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이 책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속했던 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엄청난 뭐 부자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거, 지식을 쌓았던 것들을 통해서 군인분들이든 공무원분들이든 아니면 사회 초년생 분들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좀 적은 돈으로 현명하게 내 집 마련하고 정말 그게 투자 수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책을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이나 기관들 강의하는 것들은 제 스케줄에 맞춰서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일회성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부분들 진짜 디테일하게 지금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면 군인들한테 실행하는 단계까지의 그 과정까지 본인이 좀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끔 하실 수 있게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뭐 제가 뭐 수익을 그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6강 정도 하거든요. 3강 정도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4주차에서 6주차 정도까지 3강은 이제 심화 과정을 해서 스스로 한번 정말 아파트가 됐든 뭐 재개발이 됐든 수익을 제대로 날 수 있는 것들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좀 잘 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뭐 제가 하는 일, 또 부동산 관련된 투자 강의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온라인 5기는 1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8일날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게 1월 8일날 저녁에 하거든요. 거기서도 또 다른 또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피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